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발해 멸망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대중국 이번에 축제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국 원래 이제 발해의 원래 정식 명칭은 대중국입니다. 대중국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발해는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부르는 호칭이 발해고 보면요. 원래는 국호는 대중국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들이 발해 멸망 원인을 다루면서 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리는데요.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고고학하고 이제 지리라든지 기후 변화각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단히 이제 역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단순한 이제 문헌과 고고학뿐만 아니라 이 기후 관련된 그다음에 질병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최근에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 연대가 이제 발표되니까 봐라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놨는데요. 유명 유튜브도 그렇고 자세히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들어보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됐는데요. 11월 5일 이번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여러분들 11월 5일 날 경상시 남천면 송백길, 여기는 대조영 이제 황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영 황제 추모 100 이제 주기 이제 1303주기 취양 대제를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이제 뭐 여건에 그동안 많이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감하게 행사를 집행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현장에 와 보시고요. 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진행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때 발해가 이제 대진국 발해 관련된 특강을 짧게나마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동북공정에서 발해를 중국 이제 속국사로 편입했다는 거 다 아시죠? 학문적으로 이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의 속국사로 편입을 중국은 다 끝낸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한중 수교 30주 기념으로 이제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를 하는데 동방길금이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저 청동기를 빌려줬는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문구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문구를 따듬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줬다는 뭐 자료만 살짝 이야기하고 안 줬다는 내용이 최근에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인데요. 거기에 보신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뭐 말 그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고조선 건국 연대기를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발해를 중국사로서 이제 부여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역사로 다 편입을 끝낸 도표를 여러분들 해설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저쪽에 이제 박물관에 시정을 요청하니까 중국 박물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정은 안 한다 하면서 저 여러분들 지금 희망판 있죠? 설명판만 떼버리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의 속국사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밝혔고요. 조짐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이제 일본하고 이제 가야 전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야 건국사를 지금 일본 전시회 이제 박물관에서 건국 시기를 뺐습니다. 중국에서 고조선 건국 시기를 빼고 이제 자기들 한사군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중국 박물관에서 표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가야 전시를 하면서 김수로 가야 건국사를 쓰질 않고 마치 3세기부터 가야가 시작된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 전시를 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한 번 더 이제 박물관을 이동하면서 또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문화단체 시민들이 뜻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전 오후 계속 여러분들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이제 신혼여행 가시면 우리 이제 가야사 연대 이제 우리 이제 뭐 역사 운동가들도 이제 제주도에서 어떻습니까? 신혼기념으로 저렇게 박물관 앞에서 가야 관련된 내용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이제 박물관에서 다 들고 일어날 건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여러분들 오신다면 서울에 올라오신다면 오셔가지고 피켓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역사의 분노를 여러분들 느껴보시고요. 저 설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잘못됐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더 이상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빨리 반응을 해 주셔가지고 가야 전시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문구를 고치게끔 요구를 해야지 그냥 지금 중국에서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뒤통수 맞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과연 이제 여러분들 대중국에 대해서 브리핑, 대중국 발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국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대조영이 아니라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입니다. 대중상인데 조대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양성이 함락될 때 저 평양성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평양성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에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평양성이 함락돼 진국 장군, 저때 어떻습니까? 진국이라는 발해를 진국으로 불렀다는 거죠. 보면요. 진국 장군 바로 이제 대진국이기 때문에 대중상은 서압록강, 압록강이 두 개입니다. 거기서 서압록강을 지키다가 변을 듣고 마침내 무리를 끌고 험한 길을 달려 개헌을 지나는데 자 어디서 달려왔다? 여러분 지금의 압록강에서 달려간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만큼 개판인지 아시죠? 여기 이 문구를 보신다면 개헌을 지났다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서쪽 압록강으로부터 개헌을 지나갔다는 뜻이죠. 보면요. 지금의 압록강입니다. 소문을 듣고 따르겠다고 원하는 8,000명을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동모산에 이르러 운구했다. 나오죠? 성벽을 굳게 하여 스스로 보존하고 나라를 후고구리라. 자, 고구리가 많기 때문에 후고구리라는 국호를 먼저 정합니다. 기원을 중광인했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대중상께서 어떻습니까? 후고구리를 건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연호는 중광을 썼고요. 묘호는 돌아가셔가지고 세조라고 하고 진국 열왕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발해의 대조영은 태자죠. 보면요. 자, 기록을 보겠습니다. 태자 조영은 부사를 따라 영주 기성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당도하여 제2에 올랐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황제가 됐죠. 호란성을 쌓아서 도읍을 옮기고 자, 군 10만을 모집하여 위세를 크게 떨치했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이제 복수를 할 것이다. 당나라에 이렇게 맹세를 했고요. 그때 유명한 여러분들 명장 글사비유가 등장합니다. 말갈의 장수 글사비유하고 또 손을 잡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셨죠? 바로 당나라 이해호하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격파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국호를 이제 나라를 어떻습니까? 다시 기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국호를 대진이라고 하고요. 연호를 천통이라 합니다. 이 천통이라는 연호는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진국의 연호가 천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설 속에서 대진국의 대조영이 어떻습니까? 연호가 천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말을 못하고 다 숨어서 버렸습니다. 자,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니 땅은 600리가 되어 쭉 길어 나오면서 개척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전통 21년에 돌아가시니 묘를 태조라고 시호를 성무 광제를 한다. 여기서 태조는 어떻습니까? 천나라의 태조라는 그런 개념도 있으면서 고구려의 태조는 천나라 아니죠 보면요. 여기서 발해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라를 어떻습니까? 국구를 바꿔가지고 태조를 해가지고 성무광제라고 했다. 이렇게 이 기록이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해동성국. 당나라보다 어떻습니까? 성의 규모가 수도의 규모가 더 컸죠. 근데 중국은 뭐죠 보면요. 대중국이 자기들의 속국이다 했죠. 아니, 당나라 황제보다 더 넓은 어떻습니까?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강력한 해동성국이 왜 갑자기 허무한 멸망을 맞았을까 하는 것은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그죠? 자, 기록을 볼까요? 대진국은 애제 청태 26년 봄.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호란성을 포위하자 이제 요나라가 쳐들어오자 보면요. 자, 여기서 애제가 성밖에 나가서 항복함으로써 대진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의 태조가 동당국을 세우고 그 자리에 동당국이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동당국을 세우고 이 요의 여러분들 특성을 아신다면 제가 강의를 해놨지만 요도 어떻습니까? 바로 고조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고조선의 당군의 후예인 것처럼 이제 많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요가.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기록 이제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천자 문화를 그대로 본떠가지고 관복을 입었고 12유의 면류관을 썼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때에 보면요.
이제 감로 27년 기월 경진에 요는 동경 대중성을 쳐서 동당국도 이제 없애고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나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면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때 어 대진국의 한번 대외 시스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대단히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당나라보다 여러분들 뛰어난 뭐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저 지도의 영역은 잘못됐기 때문에 영역은 참고로 하지 마시고요. 단지 얼마만큼 많은 네트워크로 주변 국가하고 연결을 했는지를 일본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가 왜 갑자기 망했느냐,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발해와 신라의 지도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고 우리나라 유명 유튜버들이 발해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교수들이 발해를 강의할 때 통일신라를 강의할 때 쓰는 지도가 저 지도입니다. 그죠? 잘못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 잘못된 겁니다. 발해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영역은 어떻습니까? 원래 통일신라가 다 차지했고요. 원래는 그 위쪽까지 가다가 발해가 성장하면서 안쪽으로 한반도 안쪽으로 밀린 것이 통일신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조선 총독부가 만든 통일신라 발해 지도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유명 유튜버들도 저걸 가지고 발해 역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 한탄스러운 시간대입니까, 여러분들? 자, 최근에 밝혀진 통일신라 영역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위쪽이고 보면요. 통일신라는 여러분들 길림 합달령까지 천사산맥까지 진출한 걸로 최근에 모든 문헌에서 연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발해 밀망 원인 중에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제 강조됐는데 최근에 이거하고 무관하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되는 유튜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급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백두산 화산 폭발은 공식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좁히고 찾아낸 것이 언제냐? 946년에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한 한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모든 어떻습니까? 정설로 이제 들이받는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그 내용입니다. 946년 폭발이죠. 자, 그때 영향력은 일본 열도까지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왜냐하면 저기서 백두산 화입니까 여러분들 분화의 그게 흔적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열도에서. 그래서 그 흔적은 대단히 그 당대 때 엄청난 규모로서 일본 열도까지 그러면 저까지만 갔겠습니까? 주변국까지 다 미쳤다는 거죠. 보면요. 다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것이 많이 요즘 알려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발해는 926년에 망했거든요. 그게 뭐냐? 화산 폭발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근 20년 전에 멸망했기 때문에 발해는 화산 폭발로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유튜버들이 주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 20년 후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해는 백두산 화산 폭발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멸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의 규모가 당대 아마 전 세계적 규모였기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조죠 보면요. 전조의 변화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동양의 사고를 읽어내야 되는데 요걸 모르면 어때요? 성급한 판단해가지고 야 발해 멸망 시기하고 화산 폭발 시기가 틀리니까 다 가짜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는 역사 아닙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들? 저 아틀란스 그 이제 기사를 여러분 체크해 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 주변국에 대한 신라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본다면 어때요? 그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을 시기 그 어떻습니까? 앞 시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썰이 내리고 여러분들 호교공황이라든지 뭐 백제의 발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건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공개해드리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썰이가 내렸다는 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뭐냐면 백두산 화산 폭발의 조짐이 여러분들 한반도까지 다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쓰나미도 이제 오는 지진이 났다는 소리 이런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 시대에. 다음에 여러분들 여건이 되신다면 한반도 지진의 기록을 싹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신라가 대륙에 있었는지도 여러분들 그 지진 기록만 보더라도 그 지진 화산 때만 분석하더라도 다 드러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발해는 뭐 이렇게 지금 연구는 많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비난지지만도 926년 그란의 침공 한 달 만에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당시 발해의 수도 상경은 백두산 근처였죠. 그러면 벌써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날 조짐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마 당시 발해 수도에 이렇게 찾아온 소규모의 지진이라든지 생태계의 변화는 발해 백성들의 결속력을 아마 떨어뜨렸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뭐냐? 외부의 침략에 대한 저항에 아무런 어떻습니까? 대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무마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백인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때입니다. 보면 이렇게 잘 보시고 요걸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 화산 폭발이 당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변화의 조짐이 어떻게 백성들의 규합을 흩뜨리느냐? 발해는 어떻습니까? 역동성인 기마성인데 보면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계속 터지고 뭐 어떻습니까? 자꾸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왜? 동아시아에 어떻습니까? 하늘과 인간의 역사는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란이 속된 말로 요 나라가 발해를 쳐서 이겼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요사에는 이런 나옵니다. 선지께서 발해의 민심이 멀어진 틈을 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전쟁하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강력한 당나라보다 강력한 발해가 싸우지 않고 요 나라에 멸망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멀어진 틈, 저 이심, 민심이 멀어진 저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 민심이 황조하고 멀어질 수 있는 배경은 동아시아의 정서를 반드시 아셔야만 이것을 이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요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란이 발해를 멸망한 시킨 뒤에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일대와 연해주 이쪽 음락을 시키면 폐인을 시켰다. 왜 저기를 폐인을 시켰을까요? 쓰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발굴된 것은 대홍수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대진이 터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유적이 이제 발견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필리핀 옛날에도 이 동양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인간의 역사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천인합일의 관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늘에 무슨 변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뭐죠 보면요. 통치자에게는 그 변고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반정의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시안 이때 동양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상이 대단히 지배적이죠 보면요. 또한 뭐냐면 통치자의 운명과 연결된 사건으로 직결돼 버립니다. 자꾸 하늘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 별이 뭐 어떻다, 뭐 지진이 터진다 하면 어때요?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아, 이것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의 덕이 부족하다. 짐이 덕이 부족해서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반대편에서 어때요? 아, 지금의 군주가 지금의 왕권이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전조를 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썰이, 지진, 쓰나미 이런 것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어떻습니까? 민심이 멀어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기간에 신라도 중요한 변화를 맞는데 신라가 멸망하는 가잖아요. 자, 신라에서는 김씨 왕조가 박씨 왕조로 교척되는데 이게 이런 기록대는 어떻습니까? 이건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본다면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때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 백두산 근처에 어떻습니까?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신라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민심이라든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자,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논지를 정리해 본다면 백두산 화산 폭발은 어떻습니까? 발해 멸망 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어때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전 징조는 어때요?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죠? 화산 폭발 이전에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자연 변화는 동양적 사관을 본다면 군주나 국가와 연결하여 운명적으로 보는 지각이 그 시대 때는 지배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여러 인물들이 출연해가지고 하늘의 변화와 현 국가의 운명을 같이 설파하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본다면 당대 백두산의 화산 폭발 현상의 시작과 그리고 후의 결과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발해와 신라의 국가의 멸망 원인 아니면 새로운 국가 건국의 명분으로서 주변 국가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라고 단지 화산 폭발의 시기하고
발해에 밀망시키기가 틀리다는 이유로 그거는 가짜다라고 해석하는 자체가 돼요. 그거는 대단히 역사의 해석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매력역사 문화TV 인도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이 영상도 그냥 직접 얼굴 보여드리면서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짧게나마 여러분들 PPT 구성해가지고 발해의 밀망 역사를 여러분들 전해드리는데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댓글이라든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더 이상 역사를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동북공정 당하고 지금 임나 1분부까지 들어오는 시점에 더 이상 역사를 왜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벌써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으로는 동북공정을 막을 수도 없고 임나 1분부의 가야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임나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냐? 역사에 눈 뜬 국민들만이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다음에 불이 붙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역사에 오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수정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해 멸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